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오늘 소식 전할 게 많습니다. 소식이 이렇게 늘 있는 게 신기하네요, 여러분. 우선 그 수폴 땡스 보내주신 분, 지난 방송에서 박K, K팍이겠죠? 박K님 주셨고, 그 다음에 방송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알파벳 17번째 레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말하면서도 좀 우습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O, P, Q, R 할 때 세 번째 글자. O, P, Q, R 할 때 세 번째. 이렇게 하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2017년 11월 5일에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근데 그게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은 일종의 신호탄 같은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OPQR의 세 번째게야.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슈퍼컴퓨터로 그 미래를 여러 가지 수천 개의 베리어블을 변수죠. 베리어블이라는 건. 그래서 그걸 넣으면 미래도 내다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17년에 올린 게 지금 8년 후하지 않습니까? 2025년이니까. 그런데도 지금에 있는 일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때하고 그대로 그때 미리 앞서서 말했던 거하고 대칭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12번째 글에서 지금 우리 11호를 겪고 있죠. 그래서 11호를 뭐라 그러냐면 조작된 혼란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짓 테러를 이용한 주의를 분산시키는 주의 분산이다. 그래서 DC의 제그는 뭐냐면 군사법무단을 제그라 그랬잖아요. JAG 제그. 제그라는 미국의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제그였던 것 같아요. 근데 anyway 군사법무단이란 뜻이에요. 그게 DC에 600명이 있다는 언급은 사실상은 그 재판을 위한 준비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부터 제가 그게 조용히 밀리터리가 그걸 진행시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2017년 특통 1기부터 조용히 비하인드 씬에서 이면에서 진행돼 오고 있는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제가 우주군은 이제 영어로 스페이스 폴스인데 우주군 얘기를 제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군의 역할이 뭐냐면 바이든의 측근이나 1월 6일 J6 사건 아시죠? 그래서 그 관련 인물들에게 내린 50건 이상의 자동 서명, 오토펜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동 서면 사면을 무효화하는 그런 이런 어떤 사이파이 공상 과학적인 해킹이 아니고 그런 세틀라이트 위성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 과정의 데이터를 감시하고 감식하는 일이 누가 했느냐? 우주군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성 감시는 2020년에 이미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이상을 포착했고 2024년, 25년에는 그게 더 정밀해졌죠. 이 얘기 이제 과거에 한 얘기인데 지금 오늘 하는 얘기와 또 어떤 배경으로 또 좋기에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틀라이트 감시는
그 예를 들면 이제 2024년, 25년 지금 25년이잖아요. 더욱 더 정밀하게 이제 감시를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임 스탬프가 시간 요 스탬프가 없는 데이터라든가 투표 집계에 나타나는 유령 IP들까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완벽히 입증 가능한 증거로 지금 쌓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증거를 레코드를 쌓아놓고 있다 그랬죠. 그게 언제 가서 효력을 발휘하고 언제 가서 쓰여지려고요? 군사재판할 때.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즉 사면을 즉시 무효하지는 않지만 그 오토펜으로 사면한 거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증거 기록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operational patienc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굳이 군역을 하자면 운영적 인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뉴욕에 맘다니 같은 인물이 당선된 사건들을 일단 두고 보고 그 뒤에 공개적으로 조작을 해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뉴욕 시장 선거 끝난 후에 요 바로 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맘다니가 이름이 발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댓글에서 그냥 망나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망나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망나니라 그럴게요. 좋습니다. 망나니가 혹시 그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왜 이제 그 죽음을 죽이려는 그 죄인들을 앞에 놓고 막 이렇게 크다란 왜 칼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이제 지가 조금 있다 이제 이제 칼을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공포의 그 죄인들을 이제 공포에 몰아넣고 하는 거 그거 망난이라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갑자기 그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망난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망난이는 훨씬 발음도 좋습니다. Anyway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망나니 같은 인물에 당선되는 사건들도 operational patience 운영적 인내를 가지고 일단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 하는 일을 이제 알리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제그는 군사 법무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그의 준비는 일단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군사하고 민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재판소. 그래서 제가 UCMJ라는 말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재판소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군사 민간이 같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에 혼합된 법정에서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하느냐? 모든 증거를 모으는 사건 그 증거 기록을 축적하는 그런 작업이다. 그래서 정의가 이제 느리게 움직이죠. 아이고 그냥 우리가 보면 답답해 죽겠죠, 여러분. 아이고 답답해. 언제 이거 흰모자가 맨날 이긴다더니 도무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하고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이게 결국은 legally 합법적인 상태에서 이거를 인류가 보는 앞에서 이게 철저하게 증거 제시를 하면서 규명이 되고 그들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흰모자의 모토예요. 그래서 모든 증거가 철저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justice, 정의가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군사 법무단 600명의 장교들이 어떤 무력 행동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거를 한번 전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배경으로 깔고 한번 설명을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트통이 어떤 정점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흰모자의 군사 통수권자죠. 그 CIC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명령을 내리면서 이 전 세계에 얽혀 있는 거대한 그물망의 모든 그 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상대하는 거는 딥스의 그 하이드라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딥스가 이제 여러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그걸 하이드라라 그러는데, 그게 뭐 이를테면 뭐냐 그러면 정보기관과 관료제의 잔존 세력과 또 저쪽 딥스의 잔재, 금융 및 인신 땡땡 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들의 또 잔재들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책 결정할 때에 아주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료로 있었던, 그래서 그 관료는 도대체 누굴 얘기하나, 75개 기관에 걸쳐서 일하고 있던 8,156명의 고위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요러한 사람들이 지금 트통이 상대하는 딥스의 하이드라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8,156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좀 놀랍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하면서, 그래서 2025년 1월 20일에 이제 트통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이후로 76개 이상의 행정명령이 발효됐죠. 그래서 그 중에는 전체 행정명령을 사인한 거는 약 500개라 그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0개는 공개된 걸로 우리들이 다 아는 얘기고, 300개 정도는 비밀리에 그 행정명령이 사인하고 지금 발효돼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스케줄 F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복원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 요것도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약 정부 공무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연방정부 일하는 5만 명 이상의 정책 관련 직위를 재분류해 가지고 충성심 기준으로 해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스케줄 F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지 설립을 했죠. 머스크하고 가 주도해서 2조 달러 이상의 낭비를 없앴죠. 그 다음에 러셀 보트가라는 사람이 이끄는 예산 관리국이 OMB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의 약자냐면 Office of Management of Budget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예산 관리국인데, 그 관리국의 지침이 뭐냐면은 프로젝트 2025라는 말을 했죠. 그거의 설계자입니다. 이 러셀 보트가. 그래서 아까 말한 스케줄 F 복원이라든가 도지 설립이라든가 그 예산 관리국 지침으로 지금 이 1월 20일 이후로 이렇게 딥스와 딥스의 구체적인 정화 작업, 청소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일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에 지금 그 흰모자의 활약이 있고 구체적으로 요러요러한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를 일반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명령 13818의 확장을 통해서 자산을 압류하고, 그래서 저쪽 딥스의 자산을 엄청 압류했죠, 여러분. 그 숫자는 뭐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 군사회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도망도 갈 거 아닙니까, 딥스들이. 그래서 도피 경로를 차단했고,
또 AI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그런 신경망. 그래서 AI와 신경망은 팔란티어 통합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저쪽 딥스 카발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이제 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를 얘기하죠. 5나라를 브릭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청된 통화에서는 그 트통을 세계 대통령으로 언급하고 에너지와 금융의 재편을 주도한다라고 지들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통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원주의자하고 그 AIPAC는 뭐의 약자냐면 A는 아메리카고 I는 이스라엘이고 팩은 이제 정치위원회. 그래서 미 이스라엘 정치위원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APEC이라고 그래요. AIPAC. 근데 시원주의자하고 APEC하고의 내분이 있습니다. 지들끼리. 그래서 공화당 내 온건파를 이제 뭐 라이노라고 하면은 그 이름만 공화당이라는 걸 라이노라 그랬죠. 근데 그냥 온건파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들은 공화당인데 이스라엘 우선주의의 대리인들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이 에이펙이 2020년 이후로 로비를 했는데 그 로비 자금이 2억 3천만 달러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통이 어떻게 했냐면 이를테면 루비오라든가 지금 주 이스라엘 대사하는 허커비, 이 허커비가 그 알칸소 주지사도 했고 그 딸이 지금 알칸소 주지사를 하고 있죠. 그 딸이 트통 1기 때 백악관 대변인도 했고 한 사라 샌더스 허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까 말한 트통은 마르코 루비오나 국무장관,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 그 다음에 스테파닉 지금 하원 의원입니다. 뉴욕주에. 그래서 그들을 임명해서 친이스라엘 진영을 강화하는 한편 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하원 의원 여자가 있어요. 그건 또 마가의 또 대표 주자거든요. 그래서 그 마조리하고 그 외에 몇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요쪽 저쪽 마가팀과 친이스라엘 팀을 골고루 기용해서 충성 세력을 구축을 했죠. 그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뒷배경에 있는 이런 거를 해석을 안 해드리면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해체는 이런 관료들에 관한 거예요. 그동안 관료들이 이제 딥스의 그 하수인들로서 엄청나게 딥스에 충성을 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스케줄 F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은 함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를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스케줄 F로는 그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 스케줄 F를 부활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행정명령 14158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5만 명 이상의 직위를 해고 가능한 직위로 재분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11월 이번 달이에요. 11월 기준으로 12,000명 정도 이상이 이미 전환되거나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리로 가거나 그냥 아니면 해고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충성맹세를 한마디로 안 했겠죠. 안 한 자들은 뭐 해고됐겠죠. 또 일부는 체포도 됐을 거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연방수사국 FBI 국세청 IRS 내 충성파 그동안 저쪽 딥스에 충성했던 사람들 숙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향후 재판 준비가 이제 가능해졌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뜻대로 뭐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특통이 들어온 다음에 흰모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런 서리를 맞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내가 잘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이제 그게 surreal, 그냥 초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근데 잘려요. 지금 잘리기만 한 게 아니라 과거의 죄를 묻고 재판도 받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도지 얘기는 뭐 1월 21일 1월 20과 2월 11일 날 두 날에 거쳐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고 이제 도지가 활동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머스크하고 라마스와미 이 사람 이제 오하이오 주지사로 지금 출마한다고 특통의 인도수를 받았는데 처음에 잠깐 머스크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 인도계. 그래서 뭐 그 둘이 이제 240일 라마스와미는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240일 감사를 지휘하고 2조 달러 절감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사관리처나 일반 조달청을 GSA라 그래요. 그리고 재무부가 대폭 축소되고 약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워싱턴 DC 외부로 이전되거나 해고됐습니다. 요 얘기 10만 명 이상이 지난번에 9월 달인가요? 나는 그냥 세버런스 페이 받고 그만둘래 했던 사람들 제가 10만 명 이상 얘기했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연방정부가 축소가 됐죠. 근데 뭐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뭐 200만 명 정도 총 그렇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20분의 1도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제를 추적하는 그런 기술 테크놀로지로 해서 이 비밀 자금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머스크가 그 어떤 비밀리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비밀리에 그런 많은 자금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빼가지고 이제 뭐 NGO 같은 데 보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또 그 본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돌리고 제가 그 일단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NGO로 보내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그런 테크놀로지의 덕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크놀로지의 도움으로 이런 거를 결제를 추적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비밀 자금이 결국 드러나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OMB가 아까 이제 예산관리국이라 그러는데 그가 국토안보부나 FBI 그다음에 EPA 환경보호청이죠. 그거의 독립성을 해체하기 위한 350개 이상의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해서 그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 그랬죠. DEI 그 정책이 폐지되고 그 폐지된 건 행정명령 14193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자 개혁이 대기 중에 있고 내부 유출자는 그런 지금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딥스 하수인들이 한마디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제 프리메이슨의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를 조사하면서 그래서 법무부 내에 스코틀랜드 의식 계열 조직들이 충성 서약을 통해서 걔네들이 서약을 하고 딥스가 그렇게 그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면서 충성을 해왔다는 것이 그런 거를 통해서도 나왔어요. 그런 다큐멘트가.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돈을 보낸 그 NGO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00개 이상의 단체가 밝혀지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자산이 동결 조치를 받았다. 이거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국내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외를 얘기하면 인터내셔널리 국외를 얘기하면 세계적으로는 그 딥스의 통제를 하고 어떻게 국제적 영향력을 줬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면 행정명령, 그 행정명령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법적인 근거, 뒷받침되는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명령 13818이 확장돼가지고, 인권 침해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딥스들 얘기죠. Human Right 바이올레이터라고 그랬으니까 인권 침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1,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압류했고, 그 다음에 이 전용기 운영사가를 FBO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감사해 봤더니 아주 사치스럽게 국가의 연방정부의 전용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개인이 유용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들여다보면 막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미국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이제 그 딥스 통제하는 거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국경이 이제 봉쇄되고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했죠. 불법 이민을. 그래서 이민이 아니죠. 마이그런트, 이주자, 일리걸 마이그런트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봉쇄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은 뭐냐? 14147이에요. 그 번호가. 그래서 군사구역 내에서 그 600명 이상의 고위급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600명 이상. 요걸 어디서? 군사, 밀리터리 기지 안에서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트통을 세계의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중국과 이 마약 공급망에 대한 일방적 관세, 그 다음에 나토한테 GDP의 GDP 대비로 방위비를 올려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브릭스, 아까 말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이제부터는 그 나라 5나라 얘기 안 해도 브릭스 하면 그 나라들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제재 관련 통신 도청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 얘기하면서 트통을 세계 질서의 중재자로 인식하고 지들끼리 통화하고 있다는 거를 도청해서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어려운 얘기인데 그 흰모자가 서로 연대해서 하는 그 얼라이언스란 말을 쓰는데 연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푸틴 트통을 주축으로 푸틴과 시진핑과 빈살만과 다 그들이 같이 2017년부터 일을 해오고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12년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왜 말레이시아 항공이 왜 사라졌는지 또 그 이후로 트통과 푸틴이 어떻게 어떠한 서로 테크놀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같이 협력하기로 했는지. 그들의 공동의 적은 딥스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 트통이나 푸틴 그런 시진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트통 혼자는 아무리 힘모자의 그 추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는 이 전 세계를 수백 년 동안 장악하던 딥스의 척결이 어렵죠. 그래서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는 건 매우 타당하고 맥센스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써놓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오늘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시온주의자와 에이펙 그 미국 이스라엘 그 정치위원회 그다음에 온건 공화당이 이제 노출되면서 그게 이제 내부 숙청의 역학적인 관계가 이제 보여진 거죠. 그래서 에이펙에 2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줄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돈 중에 2억 1,500만 달러를 아들센이 이제 그 유태인인데 그 사람이 제공한 거죠. 그래서 그거가 루비오나 라이노 세력을 묶어두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루비오한테는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그러고 또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들 그 펜 반디 법무장관이나 FBI 국장 마이크 월츠 같은 거는 에이펙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한편 마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이들을 외국의 대리인으로 지목하고 서로 그렇게 나는 저쪽 편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은 서로 그런 식으로 또 갈라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통이 서로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쪽 이쪽 다 그렇게 임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조금 아까 했죠. 그래서 그 젊은 공화당 세대는 이제 예를 들면 50세 이하의 50%가 반 정도가 이스라엘에는 좀 호감이 없습니다. 비호감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공화당 세대는 이중 충성 개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우선제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그런 식으로 적당히 밸런스 있게 이쪽 저쪽을 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 팀하고 친이스라엘 팀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두 팀이 트통을 중심으로 지금 미국 행정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안 해드리면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트통은 이쪽도 저쪽도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직접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트통이 어마어마하게 행정명령을 아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도지 정부 효율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지 감사로 로비 비자금이 드러나고 공화당 내 그 라이노들 온건파들은 예비 선거를 통해서 숙청을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 이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이제 라이노는 지켜보다가 이제 토사구팽 잘 써먹고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숙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2025년 11월 7일 날 이게 게시가 됐어요. 그 X에 게시가 됐는데 테슬라 주주들이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한 후 그 직후의 반응으로 그 조건은 그러니까 1 트릴리언 달러를 보너스로 주기로 했습니다. 머스크한테.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2천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하고 100만 대의 로봇 택시를 하고 100만 대의 로봇과 2035년까지 약 4천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해라. 그게 조건이다. 그러면 너한테 지금 1 트릴리언 달러 보상 보너스 패키지를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최초의 그동안 왜 억만장자는 왜 빌리어네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세계에서 첫 그 억만 이거 뭐 1조 달러니까 뭐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요? 억만장자가 아니고 조만장자 장자 뭐 하여튼 1조 달러 1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트릴리어네어가 최초의 트릴리어네어가 일론 머스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지 측면에서 맥락에서는 머스크가 과감한 개혁이나 폭로를 예고한 신호로 해석되는데 그 예를 들면 그 폭로라는 게 뭐냐면 아까 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잡아냈다 그랬잖아요. 정부 효율부가. 근데 그거 이제 AI를 사용한 거예요. AI를 접목한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 AI 추적으로 조 단위의 사기가 적발이 되고 우리 로보트죠. 우리는 로봇 영어는 그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로봇 투입으로 관료제 해체를 하면서 그 폭로를 그 머스크가 미리 예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트톤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충격적 폭로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카발 그 딥스의 체포가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걸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들한테는 알려주냐면 효율성이 강화됐어. 효율이 강화된 efficiency. 효율성은 efficiency인데 영어로 그런 효율성 강화의 명분으로 계속해서 저쪽 딥스의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으실 테니까 이 시점에서 잠깐 그 뭡니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앞으로 전략적인 전망에 대해서 1단계는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거를 말씀드리면 스케줄 F하고 도지가 가동이 돼서 5만 명 이상의 반체제 인사들이 이제 잘리고 사임됐죠. 그리고 무력화됐다. 요게 이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얘기는 2단계라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재판 준비 아까 이제 재판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준비하고 자산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저쪽 딥스 세력의 붕괴가 가속화된다. 뭐 너무 좋은 뉴스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힘모자가 너무 잘하고 있고요. 딥스는 붕괴되고요.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게 물론 이제 그 요점은 되지만 그래 어떻게 해서 무너진다는 거야. 그리고 아예 힘모자는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승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한다고 제가 요런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단계 현재 진행 중인 거 이제 재판 준비를 하고 자산 재분배.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산 재분배가 뭐냐면 저쪽 딥스 애들한테 이제 그 불법적인 거 찾아내고 쟤들 자산 동결시키고 하면 한마디로 이제 좀 말이 거칠기는 하지만 이제 뺏어온 거죠. 뺏어온 거를 재분배를 해요.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그렇게 재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분배 중에 이제 제가 왜 지난 방송에서 스냅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제리 쿠시너 얘기도 하면서 지난번 방송에서 어떤 놀고 있는 눈먼 돈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급히 그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그런 아이들에게
그 WIC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뭐 그런 얘기 지난 방송에서 했죠.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돌려서 재분배를 한다는 말은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는 이제 임박한 거예요.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 그래서 3단계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리셋이 시작되고 요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딥스 조직이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라이노 아까 말한 온건파 공화당들 그게 말이 공화당이지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냥 공화당도 아닌 애들이에요. 그냥 민주당과 거의 가까운 그러나 과격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라이노를 노출시켜가지고 시원주의 과잉 영향력이 붕괴될 것을 예상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아까 말한 이스라엘 그 로비 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왔고 1948년 이스라엘을 이제 로스차일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의 의회를 걔들이 장악했습니다. 그 저쪽에 그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 나라 얘기를 제가 좀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면서 이제 로비를 한다는 거는 이제 돈이 작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로비를 하면서 의회 의원들 어느 의원들 하나도 아주 적은 숫자를 제외하고는 거기와 그 나라와 연루되지 않은 나라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로비 활동과 입김은 미국의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하는데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터커 칼슨이라든가 캔디스 오웬스 같은 그런 유명한 팟캐스터들이 그거가 말이 되냐. 미국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왜 그 나라가 우선이냐 이러고 지금 반기를 들고 나서 또 일반 다른 뭐 벤 샤피로라든가 무슨 마크 리빈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보수파 그 누구죠? 저 션 헤네리 팍스의 그런 자들은 이게 뭐 완전 친이스라 그 나라예요. 제가 나라를 일부러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밝혀지고 이 그동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그들을 내서 미국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12 그래서 이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흰모자가 하고 미국의 밀리터리들은 단계적으로 통제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 이후로 DC 지역에 600명의 군사 법무관들이 배치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확장된 군 형법 권한 아래에서 그 UCMJ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군 형법 권한 아래에서 하이브리드 재판의 사법 첨벙대로 활동 중이다. 이거는 과거 방송에서 제가 그때의 600명의 제그들이 DC로 왔다라는 얘기는 했죠. 그래서 이들은 2017년부터 25년까지 대배심원이 발부한 sealed 그러니까 sealed는 비공개예요. 그 sealed 기소장, 비공개 기소장을 지금 처리하고 있으면서 이미 450명 이상의 고위급 표적의 자산을 동결한 행정명령 13818에 목록하고 교차 대조 중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뉴스죠, 여러분. 제가 13818 얘기도 했고 약 450명 정도 자산 동결한 사람하고 그 자산하고 그 행정명령하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 이거야.
기가 막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흰모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요새 뭐 댓글에 그런 말 쓰시는 분은 없는데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이고 그런 글 쓰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도 그 뭐 안 보이는 건 뭐 어떻게 뭐 안 보이지 당연히 군사 작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뭐 아주 뭐 이런 방송을 얘기를 하면 이런 인텔을 받으면 제가 너무 구체적인 인텔을 받으면 제가 너무 신이 나죠. 그 다음에 요 인텔 중에 좀 폭발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추려서 제가 이제 그동안 멤버만 되신 분만 보시는 들으시는 멤버 전용 방송을 2번 했는데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에 또 멤버 전용 방송에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랄거나 이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히네 하는 내용들은 거기서 또 골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들으시는 분들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멤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너무 그 돈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뭐 얘기를 제가 이걸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나중에 멤버가 되신 분들은요. 그 과거에 들어가서 한 달 전에 했던 거 뭐 언젠가요? 또 한 몇 주, 2주 전에 했던 그 멤버 전용 방송을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멤버가 되면 바로 멤버가 되는 순간에 그 방송을 들어가실 수 있게 유튜브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멤버가 되신 분도 과거에 멤버 전용 방송을 들어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속이 시원해지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하면, 아까 600명의 이제 군인들, 600명의 군사 법무관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JAG.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이제 기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폴트 벨보아나 퀀티코 기지로 거기로서 모여가지고 이런 지금 군사 그런 재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그 팀들이 12,000명 이상의 구금자를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를 지금 리허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 계약업체가 외곽을 통제하고 우주군 위성이 이 세틀라이트죠. 우주군 위성이 탈출 경로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어떤 대상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이들한테 기소가 되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나는 잡혀서 이제 내가 죄값을 치를 거다 하는 사람들은 도망을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뭐 도망가지 못하도록 탈출 못하도록 그들은 뭐 프라이빗 제트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개인 소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작전의 첫 단계의 목표는 관료제의 잔존 세력.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 아주 박혀 있던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75배 기관에 8,156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는 그 하위직 그 하수인들 조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위 장성급으로 군대라면 그 확대된다.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저쪽 딥스 측에 반격이 가시화되기 전에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쟤네들한테 그냥 뭐
반격할 그거 뭐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잽싸게 이렇게 들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스탠리 맥크리스탈이라든가 마이클 플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었던 사람 이름. 그다음에 찰스 플린은 마이클 플린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들은 이제 그 오스 키퍼라든가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그런 그 이제 단체들 하고 그런 민병대 조직을 이용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controlled opposition 그룹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된 반대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통제된 반대 세력을 조종한 거예요. 그 플린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플린 장군이 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 트통한테 그 사면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트통에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반을 했다 그럴까요? 뭐 이런 일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 전전 방송에서 내가 어느 그 마가 집회에 갔더니 플린 장군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보면은 내가 어떤 이렇게 드는 생각, 아무 정보 없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그런 인투이션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드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고 이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저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냥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더 여기 있는데, 그 결과 1월 6일 사태가 트통에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걸로 설계가 됐었죠. 그래서 아주 1월 6일 날 트통은 그 자기를 만나러 온 그 마가 그 트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절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어떤 폭력적인 일은 하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싹 방송에서도 어디도 지워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그 미국 의회 의사당으로 들어가서 폭력을 하는 그런 군중들로 완전히 그냥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J6 사태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낸시 펠로시나 뭐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계획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쳐놓은 트랩에 빠진 거죠. 근데 그 1월 6일 사태로 인해서 그 트통이 매우 그 어떤 곤란함을 겪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실은 이미 그 사이에 다 드러났고,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확실한 사실이 뭔가라는 걸 이제 밝힐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플린 장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사면 이후에 국방정보국 요원들을 집회 운영에 투입해서 언론 노출이 극대화되도록 유도를 했죠. 그리고 그 마크 밀리는 펠로시 보좌관과 협의해서 주방위군 배치를 지연을 시켰죠. 그들이 다 짜고 쳤죠, 이거를. 그다음에 찰스 플린은 아까 마이클 플린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 사람은 육군 부참모장으로서 실시간 정보 보고를 차단해가지고 혼란의 공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트통 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와서 그 과거를 돌아다보고 사실을 보니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트통은 다 알고 있죠, 지금은. 그리고 그 오스키퍼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미국의 그 애국자들 단체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파이프 폭탄을 설치한 잠입 요원들의 방패로 이용이 됐었죠. 이용당한 거예요, 그들도. 그리고 프라우드 보이도 역시 그 뭡니까 그 애국단체 이름인데 플린 장군 측에 지시를 받아서 시나리오대로 돌입 장면을 의회 돌입 장면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트통을 그 반란법 적용에 덫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플린 장군이 공모한 스탠다운 오더, 그게 이제 대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공모했어요. 그래서 대기 명령과 조작된 시간표를 폭로하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했던 여자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만둔다 그러는데 그 펠로시를 면책시키고 마가 진영에 누명을 씌운 과정을 그 엘 매튜 대령이 나와서 증언을 했죠. 그래서 또 그 매튜는 찰스 플린이 배치 요청 그 내셔널 가드 배치하라 이런 요청을 무시한 내용이 담긴 시그널 채팅 로그를 공개하면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폭로함으로써 트통이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 엉터리 짜고 만든 그 내레이티브는 이제 붕괴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짜고 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움직인 건데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이미 여기저기서 좀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주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고 제가 이런 사실을 이제 이미 알았죠. 저는 이런 매튜 대령이 나와서 이제 의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그럴 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플린 장군이 이렇게 트통 등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마가 집회에 가서 저 사람을 보고 좀 저 사람이 그냥 말주변도 엄청 없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하지도 않게 보이고 그래서 사람이 말을 뭐 이렇게 그냥 막 헤매고 그러길래 저 사람이 뭐 플린 장군이 저거 참 생각보다는 좀 스마트하지가 않네 그러면서 되게 실망을 했는데 결국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배반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제가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의심했던 생각이 결국 맞은 걸 보면서 약간 소름 끼치고 그랬습니다. 그 흰모자들은 이 청문회를 계기로 공개 신호를 보내고 대중은 시스펜을 통해서 방송이죠. 그 의회를 중계하는 방송인데 그걸 통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게 됐죠. 그리고 군 수송부대가 동시에 출동해서 매트가 증언한 이후에 목숨이 혹시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즉각 보호를 받았죠. 그래서 이 여파로 마이클 플린과 이제 찰스 플린 그 형제고 또 플린 장군 아들도 있어요. 거기 나와서 그 아들도 거기 마가 모임에 그때 왔던데 그들은 네트워크는 고립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체포되겠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아까 매튜 대령이 증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매튜 대령을 또 막 공격하는 디지털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 라라 로건이라나 로라 루머라든가 리스 크로킨 같은 여자들이 있어요. 이거 다 셋 다 여잔데 그들이 매튜를 굉장히 X에서 집단 공격을 하면서 1월 6일 그 J6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디펜스 방어하는 발언을 올리고 합니다. 이들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뭐 좋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사이압이라느니 뭐 심리전이라느니 정보 전쟁이라니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수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해드리는데 이런 걸 보면 글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게 적인 거예요. 그리고 뭐 적이 아니었나 하는 사람이 또 알고 보니까 또 우리 편으로 또 일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한 것은 제가 그런 거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 나름 많이 검증을 하고 방송을 했던 터라 제가 크게 이렇게 너무 그 허위 정보에 빠지지는 않았다 이런 게 좀 다행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확실하게 그 트통을 이제 그 반란의 주범으로 몰아 넣으려는 자들의 그게 이제 더 이상은 뭐 그런 빼박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모자가 X의 API를 통해서 이런 공격 그 이제 그 매튜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증언을 의뢰 나와서 하니까 그 사람을 막 공격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공격의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그 흰모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역 혐의 추가 자료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군 법무관들 제그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3단계 증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요런 정보 전쟁이라든가 요런 거에서 또 뭐가 또 나오느냐? 기술,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정타로 이제 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펠란티어 얘기했죠. 제 피터 티엘이 만든 회사 펠란티어 얘기를 했는데 그 펠란티어의 이름이 플랫폼 이름이 고담이에요. 고담. 영어로는. 근데 GOTHAM.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고담 그럴게요. 아니 뭐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고 고유명사니까. 그래서 그 고담 플랫폼이 스타링크의 양자 노드하고 퀀텀 노드하고 결합이 돼서 1월 6일에 모든 민병대 통신을 복원하고 플린과 그 마크밀리의 지휘 체계를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절대 거짓말 못하죠. 이제는 어떻게 뭐 도망갈 수도 없죠. 그래서 600명의 제그 장교들이 크리스탈시리가 미국의 국방부가 있는데요. 거기 크리스탈시리 워싱턴 DC에 있는 그 강 이름이 뭐죠? 아유 갑자기 그 강을 건너자마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게 그 크리스탈 시리거든요. 거기에 국방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방부 크리스탈 시리의 보안 시설에 600명의 제그 장교들이 대기 중에 있으면서 일을 계속하면서 트통의 승인만 떨어지면 하루 3,000건의 기소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좋은 뉴스죠. 그다음에 흰모자는 델타포스와 SEAL팀 6, 델타포스 특공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고 SEAL팀 6는 그 또 특공대 어떤 그 아주 특수한 특공대 중에 특공대로 알고 있는데 SEAL팀 6라 그래요. 그래서 그 흰모자들은 델타포스와 포토맥 강 지금 생각났어요. 워싱턴의 포토맥 강, 그 포토맥 강을 넘자마자 크리스탈 시리가 있다. 갑자기 어떤 때 그렇게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흰모자는 델타포스하고 SEAL팀 6로 구성된 구출팀을 확보하고 첫 표적이 그 버지니아 주의 맥크리스탈 저택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래서 그 AI 인공지능의 통찰과 군사적인 정밀함이 서로 합쳐져서 어떠한 도피도 할 수가 없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 딥스애들은 하수인 했던 애들은 실시간으로 자기 파멸을 목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려주고 이렇게 보호해줬던 베일이 다 없어지고 걷어지고 남는 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일만이 남았다. 그래서 현재 이 길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그 지금 내용이 더 남았는데 이거 다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제 제가 이제 날짜를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또 미래에 뭐 이렇게 될 건다 날짜 얘기하다가 이제 그 날짜가 자꾸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날짜를 되도록 얘기를 안 하고 날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로우 앤 오더가 있어요. 그 이제 법과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27년까지는 확립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는 대충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군 법무관들이 제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제그라 그럴게요. JAG. 그래서 군사 재판이 25만 건의 비공개 sealed indictment라 그랬으니까 25만 건의 비공개 기소장을 처리합니다. 제그가. 그리고 사법부와 법집행기관 내에 잔존 세력을 딥스 세력을 숙청한다. 아까 말한 스케줄 F의 확장으로 2026년 중반까지 10만 명 이상의 불충한 관료들이 해임되고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그리고 도지의 감독 아래 AI가 검증한 애국적인 공무원들로 교체된다. 그 국경 방어망은 양자 보안 그 시스템으로 진화해가지고 인신 땡땡 아시죠? 그 흐름을 영구히 차단한다. 이제 인신 땡땡 그거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게 아주 그냥 그 딥스에 돈을 엄청 벌어주던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사 기술은 신경, 그러니까 모니터링 시스템과 결합이 돼서 아까 말한 플린 장군이나 밀리 합참의장 같은 계열 같은 노출된 그런 네트워크 내에 다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다.
그다음에 2028, 이것도 좀 격기로 나가는데, 풀린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참 아주 그냥 교활한 사람이죠. 어째 그렇게, 트 형님이 그렇게, 죄도 팔든 해주고, 사면도 해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반을 했는지. 그 형제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8년까지 범죄율은 전국적으로 80% 정도 감소할 예정이고, 예측 알고리즘이 범죄 의도가 생기기 전에 혼란을 차단해서 아예 범죄가 안 생기게. 그러니까 이게 미리 프레딕트 할 수 있는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AI가 참, 저는 뭐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가 삶을 바꿔놓고 아주 굉장히 진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참 무서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하자면, 지역사회는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주권을 되찾고 부패한 지방 공무원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서 모든 것의 기초가 돼서 질서라는 게 어떤 억압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해방된 상태에서 질서가 잡힌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제가 쭉 또 있었던 얘기를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드리고 그것도 분석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그거를 잘 총 정리해서 이렇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은 2028년까지 실현되고, 2028년에 이제 트통이 2기가 끝나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5, 26, 27, 28, 4년. 그때까지 이제 평화와 번영이 완전히 실현이 되면서 행정명령 체계 안에 숨겨진 그 전 세계 부채 탕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거 날짜가 아니라 연도 얘기하기가 제가 좀 주저가 됩니다. 왜? 또 이제 이렇게 여기서 뭐 내 사람 제 사람 뭐 곧 한다더니 또 뭐 그때까지 또 넘어가요 어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분들이 그러는 건 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이벤트 드리븐이라 이들도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그 사건에 의해서 다음 사건이 정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대충 이런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뭐 내 사라 지사라는 이때쯤 한다 하고 하지만, 이게 세월 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그게 밀려서 또 더 그 다음에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또 왜 연도를 얘기하냐? 아니, 여러분이 대충 감은 잡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뭐 2030년, 2040년 이때 얘기가 아니기에 그렇게 늦은 한참 후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 했죠. 근데 또 새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새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은 예를 들면 매드베드나 뭐 넷사라 지사라가 이게 다 연결된 사항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에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유토피아가 이 전 세계에 건설이 된다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안 믿겨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제 방송 올해 뭐 제가 시작할 때 2020년부터 들으셨다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익숙하고 생소하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말하면 금 기반 양자 금융 시스템이 이게 이제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QFS. 그래서 금 기반이에요. 골드백트. 그래서 그 금 기반 양자 금융 시스템이 시장을 재설정하여 500경 조 다음에 경이죠. 그래서 500경 달러에 달하는 그 딥스의 자산이 압수되어서 재분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넷사라 하는 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쟤들한테 다 압수된 돈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뭐 어디가 뭐 누구 안 나눠주면 어떻게 뭐 철이 곤란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적으로
쟤네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훔쳐가서 그렇게 숨겨놓고 지들도 쓰는데 써서 인간이 평생 살면서 돈을 쓴데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루에 10끼를 먹겠습니까? 옷을 뭐 10번을 갈아입겠습니까? 뭐 베이케이션을 뭐 하루도 안 빼고 가겠습니까? 그들이 쓸 수 있다는 돈이라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자산이 압수됐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500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0 쿼드릴리언이라는 얘긴데 그 돈이 전 세계 인구 80억에게 그냥 골고루 나눠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돈이 어디서 나와서 우리를 다 그렇게 부채 탕감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신 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한테 압수돼서 우리한테 그동안 뺏어갔죠. 수백 년 동안 모으고 모은 그게 지들 쓰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압수를 그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 이제 압수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도로 돌려줘야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제 유니버셜 하이 인컴이란 말인데 옛날에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라고 그랬어요. UBI라고. 근데 이제 이 말을 또 바꿨어요. 그래갖고 보편적 고소득 형태로 진화해서 1인당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25만 달러는 뭐냐면요. 그냥 지금 뭐 한국이 뭐 1450원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집어치우고 그냥 계산하기 좋게 1달러에 1,000원이라고만 쳐도 25만 달러면 2억 5천만 달러예요. 아니 2억 5천만 원, 코리안 원. 그러게 1인당 연간 2억 5천만 원이 소득이 보장된다. 근데 요것도 또 그 연령별로 달라진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여기선 뭐 아직 뭐 이게 뭐 가시권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 정도는 또 얘기해야 되겠다 할 때까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넷사라 지사라와 매드베드가 있다. 언제? 조만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옵티머스라고 이제 로봇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사노동 시키려고 내가 그게 확실하게 일을 잘할 것 같으면 나도 하나 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그 테크놀로지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테크놀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젊어서부터 제가 얼리 어답터라 그러죠. 그래서 뭐 셀폰도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게 셀폰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그게 제가 언제였나 1988년인가요? 1988년? 하여튼 그때에 그렇게 이렇게 뭐 그냥 완전히 뭐 벽돌같이 생긴 전화기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사가지고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냐? 그렇게 뭐 새로 나오면 그땐 젊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렇게 돈이 비싼데도 막 산 거예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근데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로봇이 뭐가 이제 관점이냐면 우리 손이 이제 손가락이 10개인데 그 손의 그 움직임이 정교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마 지금 정교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관건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의 손과 비슷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최종 트위킹 하는 단계인데, 그게 아마 2029년까지는 전체 노동의 90%를 로봇들이 담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억제되어 있던 무한 에너지 기술, 아까 제가 말한 제로 포인트 발전기가 이제 전력망을 가득 채우고 거대한 에너지 기업들이 무너지게 돼 있죠. 제로 포인트 에너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기값 내고 뭐 어떤 유틸리티 내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서비스 차지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록펠러나 이런 기름 팔던
애들이 이걸 억제해 왔는데 그런 에너지 기업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니콜라 테슬라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되는 일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먼 곳에 몇십 리를 걸어가서 양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 길러오고 그러던 아프리카 애들은 사라집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자원 부족이 사라지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넷사라 지사를 하려면 선제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 전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9개국이 사인을 했는데 전쟁 못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끝나고, 브릭스는 미국 주도의 번영 조약, 트리티를 맺으면서 해체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공동 번영을 향해서 서로 다 협력해서 다시 재정비가 되고 프로스페리티, 피스 앤 프로스페리티가 이 전 세계를 뒤덮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도 지금 더 내용이 있는데 뭐 들으면 막 음악 같은 Music to my ear. 음악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소식들이 여기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1시간 뭐 2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끊고 또 내일이고 모레고 요새 방송 아주 자주 하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연결해서 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마치고 제가 오늘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통계를 들어가면서 제가 기가 막힌 좋은 소식을 드렸는데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특히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살만한데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힘드시죠. 그러나 한국의 운명도 이 전 세계의 힘모자가 활약하는 이 틀 안에서 결국은 무관하지 않다. 그 안에서 결정이 되고 한국만 따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한국도 희망을 가지실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듣고 마음 추스리시고 한국의 이런 단기적인 걸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을 지금 보니까 제가 자주 올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15,000명 정도 수준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 보내면 안 들어요. 뭐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아끼고 이런 정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한 분이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좀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제 방송을 보내주시면 뭐 듣거나 말거나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 방송을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 매일 한다니까 매일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그거 뭐 해달라 그랬더니 뭐 안 늘어나요. 그게 별로 여러분들 뭐 방송 들으면서 그거 좀 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멤버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고 멤버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모든 걸 늘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곧 하겠습니다.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했습니다. 라나였습니다.